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단순히 성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출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음식만 맛있으면은 손님이 알아서 오겠지. 아닙니다. 맛있는 가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 닫는 가게도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님이 몰라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표 메뉴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장님은 이제 하루 종일 가게를 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게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지도에서 검색했는데 안 나오고, 검색해도 사진이 별로 없고, 리뷰도 없고, 대표 메뉴도 모르겠으면은 그냥 다른 가게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저는 음식에 자신 있는데요. 네, 압니다. 그런데 손님은 사장님의 자신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음식과 마케팅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상품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딱 10초만 생각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가게를 봤을 때 여기는 뭐 먹으러 가는 곳이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면 오늘 대표 메뉴부터 명확하게 바꿔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가게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장님은 계속 가게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음식은 좋은 재료를 씁니다. 우리 커피는 직접 로스팅합니다. 우리 고기는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손님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트할 곳을 찾습니다. 아이와 편하게 먹을 곳을 찾습니다. 퇴근하고 조용히 술 한잔 할 곳을 찾습니다. 혼자 밥 먹기 편한 곳을 찾습니다. 즉, 마케팅은 우리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손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느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손님을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가게일수록 해야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똑같이 싸우면 못 이깁니다. 대신 특정 손님에게 여기는 나를 위한 곳인데 라는 생각을 만들면 됩니다. 오늘 손님 한 명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이 손님은 왜 우리 가게를 찾아야 하는가? 이 한 문장이 나오면 마케팅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새로운 것부터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장님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는 릴스 해야겠다. 아니야. 블로그가 좋다더라. 아니야. 유튜브가 대세라더라. 또 다른 광고를 찾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널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채널이 아닙니다. 고객이 가게를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믿고 방문하고 다시 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가게를 검색한 손님이 있다고 해보죠. 사진을 봅니다. 메뉴를 봅니다. 리뷰를 봅니다.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와 비교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불안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부터 늘릴 게 아닙니다. 먼저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압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10분만 하세요. 내 가게를 손님 입장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첫 화면에서 불편한 거 3개만 찾으세요. 사진이 별로인가? 대표 메뉴가 안 보이는가? 리뷰가 부족한가? 가격이 헷갈리는가? 이걸 고치는 게 광고보다 먼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출과 이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장사를 오래 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오늘 매출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분 좋죠? 그런데 100만 원 번 게 아닙니다. 100만 원을 판 겁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빠집니다. 인건비가 빠집니다. 임대료가 빠집니다. 배달 수수료가 빠집니다. 광고비도 빠집니다. 카드 수수료도 빠집니다. 그리고 남은 게 진짜 돈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면 빠릅니다. 실수도 적습니다. 직원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독이 됩니다. 주문도 내가 받고, SNS도 내가 하고, 사진도 내가 찍고, 리뷰도 내가 관리하고, 재료도 내가 주문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왜 저는 더 힘들죠? 당연합니다. 사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사장님의 업무량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직원한테 맡기면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찍는지, 리뷰에는 어떻게 답하는지, 신규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대표 메뉴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장님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계속 데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 마케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 사장님이 하루에 1시간씩 고객을 데려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어느 쪽이 가게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손님이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손님보다 자기 가게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방법만 찾는 사람, 매출과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 모든 일을 혼자 끌어안는 사람.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고 나도 그런데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을 상담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고치는 겁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네이버에서 내 가게를 손님처럼 검색해 보세요. 둘째, 대표 메뉴 하나를 정하고 누가 왜 먹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셋째, 최근 한 달 동안 들어온 손님이 어디에서 나를 발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를 해보면 지금 사장님 가게에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장사는 열심히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님이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이유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혼자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을 반드시 끌어올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